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전기력,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전기 파트 중에 가장 무게감이 있습니다. 가장 무게감이 있는 부분으로 낯선 단어들도 많고 낯선 개념들도 많아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 천천히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요. 실제로 물체를 비비면, 서로 다른 물체를 비비면 하나의 물질에서 다른 물질 쪽으로 전자가 이동해 갑니다. 그러면 그중 하나의 물질은 전자를 잃게 되고 다른 물질은 전자를 얻게 되면서 전자를 잃은 물질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전자를 얻은 물질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다고요. 자, 그랬을 때 이때 전자가 몇 개가 움직여 갔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전하량의 세기는 달라지겠죠. 만약에 얘가 두 개를 잃었으면 두 개를 얻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가 이동해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가 한 지점에 이동한 후에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는 아이를 우리가 그 멋진 말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정전기가 발생했어요. 정지된 전기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는 멋진 말로 점전하 이렇게 불러요. 자, 그중 A가 예를 들어 플러스 4쿨롱이고 그래서 B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쿨롱인 두 물질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m만큼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들 사이에는 전기력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자, 그 전기력이라는 게 작용하는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당기는 방향의 인력에 해당되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랬을 때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이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선생님, 얘가 전하량이 더 많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기의 힘으로 서로를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전하를 띠는 물질들 사이에 서로를 당기거나 미는 전기력의 세기를 우리는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이렇게 구합니다. 이 힘의 이름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부르고요. 그 전기력의 단위가 힘이니까 뉴턴입니다. 됐죠? 자, 근데 이러한 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가 B에 있는 전하량을 계속 내가 바뀐다면 마이너스 2쿨롱이 아니고요. 3분의 11쿨롱이던 또는 4분의 17쿨롱이던 이런 식으로 전하량이 계속 바뀌면 전기력을 새롭게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1쿨롱의 기준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를 먼저 구하자. 그리고 나서 2쿨롱이면 2배 하면 되고 4분의 11쿨롱이면 4분의 11배 하면 되기 때문에 1쿨롱의 기준 전하가 받는 힘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1쿨롱의 기준 전하가 받는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안 하고 전기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거꾸로 전기장을 구하라고 하면 그 위치에 1쿨롱의 전하가 있다라고 치고 그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을 구하는 거다.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 1쿨롱이 있다고 치면 전기력 구하는 시 당연히 똑같이 얘처럼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는데 그래서 Q2가 1쿨롱이니까 1 곱하면 되죠. 그래서 곱할 필요 없이 R제곱분의 크크로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한다. 그 전기장의 세기가 뉴턴이 아니고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이라서 뉴턴 퍼 쿨롱으로 단위를 쓴다. 자, 예를 듭시다. 자, 그럼 전기력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배웠다. 됐어. 전기력을 제대로 배웠다. 그렇다면 여기에 점전하가 3개가 박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애가 있고 B라고 하는 애가 있고 C라고 하는 애가 있네요. A는 플러스 4쿨롱입니다. B도 플러스 2쿨롱이고요.
C는 마이너스 2쿨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하세요. A와 B와 C가 받는 전기력의 힘의 세기와 방향을 각각 구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세요. 불렁상수는 그냥 K로 쓰세요. 자, 1분 있다 설명할게요. 되셨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신 거죠? 첫 번째요. A라고 하는 전하는요. 누구로부터 힘을 받냐면 B로부터 전기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가 얼마니? 와, 너네 나한테 왜 안 물어봤어? 이거 같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D 제곱분의 크크크니까 K 곱하기 4 곱하기 이만큼의 전기력을 받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자, A와 B는요. 서로 플러스니까 서로 밀리는 방향 이 방향으로 전기력을 서로 작용하고 있어요. A, B 사이에 그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이만큼이란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A라는 전하는 누구로부터 또 힘을 받냐면 A는 C로부터도 전기력을 받습니다. 그쵸? 자, 그 중에서 A와 C를 보셨어요?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니까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A는 C로부터 이 방향으로 힘을 받네요. 방향 먼저 설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C도요. 당기는 방향 이 방향으로 A로부터 전기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세기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2D이기 때문에 4D 제곱분의 K 곱하기 4 곱하기 이만큼 받습니다.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두 힘을 빼야 합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빼려고 이거 계산하시면 4D 제곱분의 얼마입니까? 36K네요. 얘는 4D 제곱분의 8K네요. 이 힘이 더 크죠? 그러니까 A는 A, B가 작용한 힘 방향 왼쪽 방향으로 힘 받아요. 됐어? 그리고 힘의 세기는 4D 제곱분의 36에서 8 빼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28K만큼의 힘 받아요. 약분 안 할게요. 귀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어느 방향으로 힘 받습니까? 라고 하면 B는 A, B 사이에도 힘이 작용하지만 B, C 사이에도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됐어? B,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니까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이게 B,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럼 B의 입장에서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 두 힘을 더하시면 됩니다. 돼요? 네. 뭐요? A랑 B 사이에 힘이 4분의 4D 제곱분의 32K 아니에요? A하고 B 사이에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거리는 D. 그러면 D 제곱분의 8 K 4, 2, 그럼 8, 4, 8이 32 이런 씨 빨리 얘기 안 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 빼면은 얼마야? 24. 맞아? 그럼 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네, 오른쪽이니까 이 두 힘을 합한 만큼이 B가 받는 알자 힘이 돼요. 그러면 일단 B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셔야 되죠. D 제곱분의 K 2 곱하기 2입니다. 자, 그래서 D 제곱분의 4K인데 계산하기 편하라고 다 상통분 할게요. 그러면 4, 4, 16K겠네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얘하고 얘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D 제곱분의 얼마냐면 48K입니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C가 받는 힘은요. 자, C도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을 받으니까 얘가 받는 힘의 방향 왼쪽 방향입니다. 됐죠? 그리고 AC와 BC의 힘을 더하셔야 되니까 이 힘을 더하시면 4D 제곱분의 얼마입니까? 24K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동 문제는 각각을 구해라가 아니고 얘네들의 힘의 크기 비율을 얘기해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A와 B와 C가 받는 힘의 비율은 1대 2대 1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 되겠어?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약분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라서. 됐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A 전화, B 전화, C 전화가 받는 힘의 비율이 1대 2대 1이라고요. 됐어? 이런 식. 되겠니? 찬이야 돼? 요거 돼? 됐어? 자, 그러면 실제로 전기력을 구하는 것까지는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두 번째요. 여기에 점전화가 있어요. 이렇게 점전화가 있습니다. A는 됐어? 마이너스 D라는 위치에 플러스 4쿨롱의 전화가 있고요. 자, B는요. 그래서 B는 2D라는 지점에 B가 있습니다. 플러스 2쿨롱이 있습니다. 괜찮아? 플러스 2쿨롱, 1쿨롱이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A도 이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어요. B도 이 주변에 전기력이 작용하니까 전기장을 만들겠죠. 그래서 둘의 됐어? 전기력의 합력이 0인 다시 말해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우리 전기장의 세기는요. 무슨 말이야? 자, 내가요. 자, 여기에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2D인 지점에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 2D인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쳐. 얘가 받는 힘의 방향과 세기가 얼마니? 이거 묻는 거예요. 됐어?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니를 묻는다는 건 그 위치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놓을 테니까 얘가 받는 힘의 방향과 뭐를 구해라? 세기를 구해라. 이게 바로 전기장이다. 알겠어? 자, 그럼 꼬맹아 첫 번째 됐어. 마이너스 2D인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니? 구해. 마이너스 2D인 지점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니? 구해보세요.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2D인 위치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1쿨롱이 여기 있어요. 얘가 받는 전기장의 세기는 똑같아요. 그냥 전기장이라고 하면 그냥 1쿨롱 있다고 치고 전기력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1쿨롱 있다고 치고 전기력 구해. 이 뜻이야. 그러면 이 플러스 1쿨롱은요. A로부터 전기력 받아요. 됐죠? A가 플러스니까 1쿨롱인 플러스를 밀겠죠. 이게 A로부터 받은 힘이야. 근데 자, B도 플러스예요. 그러면 얘도 플러스를 밀겠죠? 그래서 B로부터 받은 힘도 이 방향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장의 방향은 왼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A로부터 받은 힘과 B로부터 받은 힘을 정확하게 더하시면 돼요. 같은 방향이니까. 그랬을 때 떨어져 있는 거리가 D제곱분의 K 2 곱하기 얘는 1이니까 의미가 없죠. 되겠어? 네. B로부터 받는 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 4D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16D 제곱분의 K 1입니다. 그래서 이거 더한 값이 얘가 받는 전기장의 세기야. 이래 계산은 더 안 한다. 자,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여기 어딘가 1쿨롱을 내가 여기다 놓을 수도 있지만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놓을 수도 있어. 맞지? 자, 그래. 맞아? 무슨 말 하는 거 아니지? 자, 그랬을 때 여기 어딘가가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위치가 있어요.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위치를 찾아주세요가 관건입니다. 하세요.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으세요 라고 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 알고 계신다면 쉽게 답이 나오고요. 모르신다면 찾으셔야 합니다.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어딥니까? 선생님이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는 방법은 딱 하나만 기억해라. 뭐? 반대다.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그래서 A, B 전하를 중심으로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요. A도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B도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같은 극입니다. 자, 이렇게 A, B의 전하의 종류가 같을 때는요. 두 점전하의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 얘는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여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중 A로부터 얼마만큼 B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여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일 텐데 여기의 위치가 어딥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떨어져 있는 거리는 여러분들 A의 전하량 Q1과 B의 전하량 Q2의 제곱근만큼 떨어져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됐죠? A 전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B 전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 A 대 B는 각각 전하량의 크기의 제곱근만큼인 곳이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전기력의 세기가 양쪽이 같아서 합력이 0이 될 수 있어. 그랬을 때 A의 전하량은 4고요. B의 전하량은 1이니까 제곱근 구하시면 얼마입니까? 2대 1만큼 떨어진 곳이어야 돼. 그래서 A로부터는 2만큼 떨어지고 B로부터는 1만큼 떨어져 있는 어디? 플러스 D의 위치가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야. 납득하죠? 됐어. 라는 얘기야. 태규 이해돼? 윤태규 이해되는 거 맞아? 찰리 되겠어?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힘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전기력이라는 힘과 전기장의 세기. 그래서 전기력과 전기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는요, 힘을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걸 화살표로 표현한 걸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력선을 한번 나타내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고 쳐요. 몇 쿨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러스 전하 있어. 마이너스 전하 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놔요.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왼쪽 오른쪽. 당연히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고 마이너스가 당길 거니까 오른쪽이겠죠. 마이너스 전하를 그 위치에 놨다.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왼쪽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치에서 전기력 방향은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를 묻죠. 우린 모든 전기적 현상은 플러스 1쿨롬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얘를 기준전하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오른쪽 방향입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든 전기적 현상은 플러스 1쿨롬의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오른쪽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힘 방향으로 화살표를 하는 전기력선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가 있을 때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떤 C라는 전하가 있고 D라는 전하가 있어요. 전기력선을 그렸더니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무슨 극일까요? 이런 거 묻는 거잖아. 되겠어? 그러면 전기력선의 방향 잘 보세요.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근데 얘네는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극이란 얘기야? 플러스. 얘도 나오고 있네요. 무슨 극입니까? 플러스. 근데 그림을 얘하고 얘를 잘 비교해 보시면 뭔가 다르죠. 얘는 전기력선이 연결되죠. 왜 그럴까요? 두 개가 반대극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전기력선이 연결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두 개가 같은 극이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같은 극 길이를 놨을 때 전기력선의 모양,
반대극끼리 났을 때 전기력선의 모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어? 근데 전기력선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얘명 여기는 좁아, 여기는 넓어. 의미 있나? 있습니다. 전기력선의 간격이 좁은 쪽이 센 힘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전기력선의 간격이 넓은 쪽이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을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기력선의 화살표의 방향도 중요하고 간격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E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F라는 아이가 있는데 전기력선을 그렸더니 전기력선이 요래 그려지더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의미 해석하는 게 맞냐? 이 얘기입니다. 일단 전기력선을 그렸는데 여기서 나간다는 건 플러스 전하라는 뜻이다. 얘는 마이너스 전하라는 뜻이다. 맞죠? 근데 이 F 쪽으로 들어가는 전기력선은 3개밖에 안 되는데 E에서 나가는 전기력선은 6개다. 그렇다면 어디의 간격이 훨씬 더 좁다? 이쪽이 훨씬 더 좁게 나타난다. 그러니 이 E의 전하량이 F의 전하량보다 훨씬 더 뭐하다? 크다. 그래서 얘 전하량을 Q라고 하면 얘 전하량은 뭐라고 하면 된다? EQ, 2배 세. 그래서 왜? 전기력선이 2배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기력선 아무렇게나 그리지 않습니다. 개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기를 얘기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번째 내용도 있어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힘도 작용하지만 그 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위치 에너지라는 게 생긴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 중력장이다. 그 중력장은 천체마다 1kg당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걸 그 천체의 중력가속도라고 한다. 우리는 중력가속도가 10m/s 제곱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 배웠죠? 근데 중력가속도의 또 다른 의미, 중력가속도는 10N/kg이라는 뜻입니다. 얘와 얘가 같은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천체 지구는 1kg당 10N의 힘으로 잡아당겨요. 이 뜻입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에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다면 중력이라는 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중력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붙어요. 그렇다면 이 물체가 천체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당연히 mg입니다. 1kg당 10N의 힘을 받으니까 2kg은 2배, 3kg은 3배, mkg은 m배죠. 중력과 속도에. 그래서 mg만큼의 실제 힘을 받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 전기장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판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 땅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전기장의 세기가 있습니다. 10N/쿨롱. 무슨 말인지 알죠? 1쿨롱당 10N의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1쿨롱이 아닌 Q쿨롱의 전하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장을 받아서 그래서 전기력을 받아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전하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비교하시기라고요. 그렇다면 이 전기장에서 이 전하가 받는 실제 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Q입니다. 알겠어요? 전기장의 세기가 중력장의 크기, 중력과 속도와 같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Q야. 그러면 나는 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이 전하를 띠고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끌어올릴 거죠. 그러면 중력장 안에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무조건 힘을 받고 있는데 그 물체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mg다. 그 힘으로 얘를 이동시킨 거리는 얼마냐면 h만큼 올린 거다. 그래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만큼이 물체가 받은 일이고 물체가 이를 받은 만큼 뭐가 생기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이때 이 물체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생기는 중력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그래서 mgH로 계산된다. 이 얘기인 것처럼 전기장 안에서요 물체를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되겠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전기력만큼입니다.
그 힘으로 D만큼 움직여서 여기에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일을 했습니다. 힘에다가 움직인 거리를 곱하면 내가 한 일. 내가 그 일을 해준 만큼 전하는 일을 받아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때 생긴 에너지가 전기 위치 에너지. 그걸 우리는 전기 에너지라고 배웠다. 되겠어? 그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그래서 QED였던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Q라는 전하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제 Q라는 전하가 갖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QED였다. 맞죠? 자, 근데 우리는 모든 전기적 현상을 1쿨롱의 기준 전하로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 Q쿨롱이 아니고 1쿨롱이라면 1쿨롱의 전하가 여기에 왔을 때 갖는 전기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줄여서 전기 위치 에너지 전이라고 했다. 기억나죠? 이걸 전이라고 했다. 그걸 중학교 2학년 때는 전압이라고 불렀던 거다. 맞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압과 전이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전이를 나타내는 단위도 볼트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1쿨롱이니까 여기 1 집어넣어서 ED로 전위를 구하면 된다. 맞냐? 맞냐? 그럼 머리 있는 놈들은 만약에 선생님 전위를 주고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봐요. 전기장의 세기는 D분의 V로 계산하면 된다. 알겠어?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ED를 볼트인 전위로 바꾸면 되니까 얘는 QV다. 맞죠? 자, 그랬을 때요.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Q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1쿨롱은 1A의 전류가 됐어. 몇 초 동안에 흘렀어요. 라고 하는 IT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Q자리에 IT를 집어넣으면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비트라는 것도 유도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두 개입니다. 힘과 에너지. 힘과 에너지. 맞습니까? 요거 두 개 배워갔었어요. 자,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서 그것과 관련된 2페이지 문제 풀어봐 라고 제가 했던 거예요. 20페이지와 21페이지. 자, 그러면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서 질문할 것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20페이지에서 질문 20페이지 없어요. 21페이지 질문 9번 10번 두 개 하죠. 자, 9번하고 10번 보시면 그림은 양전하를 중심으로 한 두 동심원 위에 세 점 A, B, C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양전하와 A, B는 같은 직선상에 있고요. B와 C는 동심원상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A, B, C의 전위를 비교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꼬맹아 봐봐. 자, 우리는요 물체가 지구에 있을 때 중력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요. 물체가 여기 있을 때보다는 땅바닥으로 멀어질 때 위치 에너지 커진다 그랬죠. 똑같아요. 자, 땅바닥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판이 땅바닥입니다. 플러스 판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물체가 있더라도 플러스 판으로 가까울수록 전위가 뭐해진다? 커진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플러스 판으로 가까울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전하가 중심에 있네요. 그리고 동심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꼬맹아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고요. 같은 동심원상에 여기에 C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A, B, C 중에 전위는요 플러스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됐어? 플러스 쪽에 가까이 있을수록 여기가 하늘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큰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쪽에 가까울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니까 누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커요? A가 위치 에너지 제일 커요. 맞습니까? 됐어? 그 다음이 B겠죠? 그러면 B가 더 크니 C가 더 크니? 플러스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B와 C의 위치 에너지는 같습니다. 이해되니?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얘가 여기에 있던 같은 높이에 여기에 있던 위치 에너지는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B와 C는 플러스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음전하를 경로 1을 따라서 경로 1, 네. 경로 1을 따라서 B에서 A로 이동시킬 때와 경로 2를 따라서 C에서 A로 이동시킬 때 각각의 경로에서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꼬맹아 잘 봐. 잘 봐. 여기 땅바닥이야. 여기가 하늘이죠. 자, 중력이 작용합니다. 물체가요. 여기 있어요. 자, 땅으로부터 10m 높이에 있습니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새끼가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위치 에너지 감소량, 이렇게 떨어졌을 때 위치 에너지 감소량 1번이 크니 2번이 크니 아니면 같니? 같죠. 수직 높이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아이가 됐어? 여기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보는 건데 우리 쉴게요.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다고 했어요. A의 위치 에너지를 10줄이라고 하자. B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5줄이라고 치자. 그러면 C도 5줄이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C에서 A로 갈 때 위치 에너지 차이 얼마? 5. B에서 A로 갈 때 위치 에너지 차이 얼마? 5. 같습니다. 됐어? 더 먼 거리로 갔다고 해서 위치 에너지 차이가 더 커지는 거 아니라고요. 됐어? 이 새끼가 이렇게 떨어지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이 얘기예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경로로 가던 2번 경로로 가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그림 가는요. 플러스 전화 A와 마이너스 전화 B가 X축 상에 D와 4D인 지점에 각각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가에서 B를 제거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를 띄고 있다고 치자. 1번 가에서 2D인 지점과 3D인 지점 중 전이가 더 큰 곳은 어딥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전이는 무슨 극에 가까울수록 전이가 크다? 플러스. 됐어.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A가 플러스 Q래요. 여기 B가 마이너스 Q래요. 그거 듣는 순간 여러분들 플러스 쪽은 높은 전이에요. 마이너스 쪽은 낮은 전입니다. 그러니까 A 쪽에 가까이 갈수록 됐어 전이가 높아집니다. 이해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D인 지점이 3D인 지점보다 A에 가까이 간 거니까 2D인 지점의 위치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2번 가와 나 중에 X가 2D인 점에서의 전이가 더 큰 경우를 쓰세요. 가와 나 중에서요. 됐어? 전이가 더 큰 경우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위치 에너지는요. 기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높이죠. 맞죠? 기준면으로부터 떠 있는 높이가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기준면은 뭡니까? 땅바닥. 다시 말해요. 마이너스 판. 맞냐? 얘는 마이너스 판이 여기 있어요. 여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이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플러스는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는 어디 있는지 모르죠? 훨씬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땅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됐니? 훨씬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됐니? 기준면이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얘는 기준면이 훨씬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훨씬 더 커요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판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가 훨씬 위치 에너지가 큰데 얘는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얘는 두 번째 그리고 마이너스가 어딘지 몰라요. 훨씬 멀리 있다는 얘기죠. 우리 눈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지점이라도 위치 에너지가 얘는 10볼트라면 얘는 300볼트야 이런 느낌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2번 그림이 훨씬 더 위치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어? 할만해? 하겠어? 자, 선생님하고요 회로도를 할 건데
얼굴을 밝게 안 하니. 선생님하고 회로도로 할 건데 회로도 하기 전에요. 됐죠? 문제 몇 개만 짚어보고 드디어 회로도로 가도록 하죠. 회로도 할 때는 머리를 막 팍팍 돌리셔야 되니까 일단 간단하게 요거 다 풀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다 풀 정도로는 없어요. 자, 넘겨보시면 자, 6번까지만 풀자. 6번까지만 풀자. 시간은 6분 드릴게요.
자, 빨리 채점하자. 너네 쉬는 시간 주라고 하시잖아. 너네 소원 쌤한테 몸을 느꼈지? 자, 6번까지 다 풀었니? 몇 번까지 풀었을까요? 자, 4번까지 풀었다. 손. 4번까지 못 푼 사람. 준이 몇 번 풀었어? 어? 4번까지 풀었어? 4번까지 못 푼 사람. 몇 번 풀고 있어? 4번 풀고 있었어. 자, 꼬맹아, 일단 6번까지 답은 불러줄게요. 6번까지 다 푼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1번에 4. 2번은요, B는 왼쪽, A는 왼쪽, B는 오른쪽, C는 왼쪽이죠. 맞죠? 3번에 3, 4번에 1, 5번에 3, 6번에 1 인데요. 자, 1번 질문인 사람 손. 자, 우리나라 수능입니다. 우리나라 수능의 레벨가 이겁니다. 자, 보면 정기장에 있어요. 자, 그 정기장에 반드시 전화가 들어가면 힘 받는다. 됐어. 근데 A도 Q플롱이에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Q예요. 전하량의 크기는 같죠. 단지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니까 전기력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뿐이야. 되겠어? 이때 플러스 전하는요,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면 물체가 가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서 더 빨라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V였는데 여길 빠져나올 때 속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전하는 전기장 방향과 실제로 들어가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니 내가 얘를 이쪽으로 밀어도 얘는 전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 얘는 느려지겠죠. 되겠어? 그래서 속력이 처음보다 느려져서 여길 빠져나올 때 속력이 V가 됐어. 이런 얘기예요. 되겠냐? 그런 얘기야. 자, 근데 꼬맹아, 저 안에서 누가 더 힘을 세게 받아? A야, B야? A야, B야? 라고 할 때 받는 힘의 크기, 전기력은 Q인 거 아세요?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 같습니다. Q예요. 전기장의 세기도 똑같은 전기장에 들어갔습니다. 같을 겁니다.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어요. 저 전기장 안에서 전하가 받는 알짜 힘은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이동한 거리요 둘 다 D만큼 같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듣기 바랍니다. 저 전하가 저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받은 알짜 힘이 한 일이 같습니다. 다 Q, E, D만큼의 알짜 힘이 한 일을 받아요. 우리 알짜 힘이 한 일이 같은 말은 무슨 말이지? 운동 에너지의 운이 변화. 이게 같습니다. 단 A는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B는 이만큼 같은 만큼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기를 통과할 때 둘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속력 변화량이 같아야 됩니다. 되겠어? A는요, 처음에 속력이 V 상태로 출발했다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져서 도착한 겁니다. 거꾸로 B는요, 처음에 얘와 같은 속력으로 출발을 해서 점점 들어가면서 속력이 줄어들어서 V가 된 거죠. 속도 변화량이 같아요. 되겠어? 이게 B입니다. 그러면 B는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V 다시 그랬다가 V 된 거. 얘는 V였다가 V 다시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랬을 때 얘 속도가 예를 들어 2V라면 얘 출발할 때 속도가 2V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되겠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A와 B의 평균 속도가 어떠니? 같죠? 됐어? 평균 속도가 똑같이 같습니다. 맞죠? 평균 속도가 같고
그 다음에 간거리가 같기 때문에 걸릴 시간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시에 여기를 빠져나옵니다. 이해합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게 우리가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전기장 영역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A와 B가 받은 힘의 크기가 둘 다 QE로 같다. 니은 전기장 영역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둘 다 같아야 됩니다. 왜? 평균 속력이 같고 간거리가 같기 때문에 걸릴 시간은 같아야 됩니다. 누가 더 작다라는 표현하시면 안 돼요. 디귿 A에서의 스몰 A에서의 라지 A의 속력과 스몰 B에서 라지 B의 속력은 같아야 된다.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18번. 수능은요 16번부터 20번까지가 킬러문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속했다? 열나 어렵다 이 뜻입니다. 되겠어? 네. 자 2번 질문인 사람. 넘겨. 3번 질문인 사람. 네. 자, 그리고 전하량이 마이너스 Q인 고정된 전하로부터 거리가 R과 2R만큼 떨어진 지점에 A와 B의 자, B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A, B의 전기장이 각각 2A와 2B라고 한다. 자, 꼬맹아, A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려면 A에 플러스 1쿨롱 있다고 놓고쳐라. 그래서 B의 전기장을 구하려면 B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치고 계산한 거다. 맞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꼬맹아, 여기에 마이너스 Q라는 전하가 있어요. 저는 얘를 X라고 놓을 겁니다. 자, 근데 R만큼 떨어진 지점이 A고요. 2R만큼 떨어진 지점을 B라고 한다. 첫 번째, A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인 겁니다. 자, A점의 전기장의 세기는 A에 1쿨롱이 있다고 쳐라. 이 뜻입니다. 자,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길 겁니다. 왼쪽 방향. 그랬을 때 전기장의 세기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라고 했으니까 R 제곱분의 크 1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B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라. 그러면 B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도 왼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길 거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4R 제곱분의 뭡니까? 큽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얘가 4배 큽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기장의 세기는 A가 크기 때문에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전하를 A에 가만히 놓으면 B쪽으로 이동하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Q의 전하를 가만히 놓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왼쪽으로 끌려가죠. 얘의 전기력을 받아서. 되겠어? 자, 그래서 B쪽이 아니고 마이너스 Q 전하 쪽으로 끌려가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A, B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Q인 전하를 각각 놓으면 그래서 자, 마이너스 스몰 Q의 전하의 전기력의 크기는 A가 A에 놓았을 때가 B에 놓았을 때의 4배입니까? 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A 지점에다가 여러분들 뭐를 집어넣는데요? 마이너스 Q를 놓는데요. 그랬을 때 얘가 받는 전기력은 이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A의 전하를 놨을 때 전기력은 R 제곱분의 크만큼의 전기력을 받을 겁니다. 맞죠? 자, 근데 B에다가 마이너스 Q를 놓으면요 라고 합니다. B에다가 마이너스 Q를 놓으면 4R 제곱분의 Q만큼의 전기력이 작용할 거니까 얘가 4배 커요.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건 3번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는 겁니까? 4번 질문. 괜찮아. 4번은 네. 자, 5번 푼 사람들은 5번 질문. 자, 푼 사람들은 6번 푼 사람들 질문. 푼 사람들은 질문이 없고 아직 풀지 못한 사람들은 뭘? 되겠어. 자, 요거 꼬맹아 집에 가서요 10번까지 풀어오는 거 숙제. 어? 자, 그러면 10분만 끊었다가 오늘 전기회로 갑시다. 10분만 끊었다 가죠. 칠판이 잘 보이려나 우리 꼬맹이들이?